인공지능 국가전략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본구상 연설을 하고서 50여일 뒤인 12월 17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됐습니다. 국가전략에서 앞쪽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담았고 그 이후 중후반에는 추진 전략과 100대 과제를 담았습니다. 보시듯이 상황 인식은 대단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산업과 사회, 삶 전반으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의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 문제 해결과 사람 중심의 사회 혁신을 이루는 데 인공지능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 구축의 27개 과제, 산업과 사회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60개의 과제, 그리고 일자리 안전망과 인공지능 윤리 정립을 위해 13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구성에서 볼 때 앞쪽에서 사회와 기술, 산업 전 분야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많은 부분은 기술과 산업 육성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추진 과제 정책들은 이전에 발표한 대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표된 지능정부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보면 기본 뼈대가 2019년 국가전략의 뼈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거창하게 국가적인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전 정책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16년 종합대책과 2019년 국가전략에 실린 혁신의 비전, 목표, 전략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2016년 보고서에는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사회 기반 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책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2019년 국가전략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과 비슷한 뼈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ICT 육성 정책을 또는 지능정보화 육성 정책을 인공지능 육성 정책으로 이름을 바꿔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2016년 종합대책과 2019년 국가전략에서 혁신 주체들을 언급한 부분들입니다. 국민의 역할은 창의력과 소프트웨어, AI 기본 역량 제고, 소비 주체, 사회적 논의 참여 주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6년의 역할과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주체의 역할 설정과 달리 보고서의 많은 내용에서 사회적 논의 참여 주체성을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내용에서 국민은 전 국민 인공지능 기본교육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기업, 정부와 함께 전문가와 더불어 국민은 인공지능 혁신 이행에서 중요한 주체이지만 실제로 혁신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길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시민사회를 참여 주체로 다루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상황 인식과 추진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전략이 인공지능 혁신을 문명사적 혁명으로서 사회와 기술,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질적으로 다른 혁신으로 보는 것인지 이전의 ICT 기술과 산업 육성 정책에서 새로운 목표점으로 등장한 ICT 내부의 연속적인 도약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제목은 산업과 사회 전반의 변동을 다루는 국가전략이지만 실은 보고서에서 말하는 국민주체의 성격도 모호합니다. 사회적 논의 참여의 역할은 별다른 후속 언급이 없어 소극적입니다. 국민은 주로 혁신에 소집되는 자원이자 새로운 혁신에 적응해가는 교육 대상으로 다뤄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라면 2016년 정책이 2019년 정책으로 계승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에 3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전개된 인공지능 거버넌스 취재에서 전개된 여러 논의가 얼마나 2019년 국가전략에 진지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가다듬는 보고서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2019년 국가전략이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허약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관련해 이루어진 최근 국제사회 논의 흐름 몇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한 해 동안의 굵직한 여러 논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엇보다 공신력과 영향력을 갖춘 국제기구들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졌다는 점은 지난 한 해 등으로 짚을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ECD가 2019년 5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원칙입니다. 왼쪽은 원칙 5가지이며 오른쪽은 이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5가지로 정리된 OECD 원칙은 이전에 논의된 여러 원칙을 잘 정리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OECD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또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표준 성격의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원칙으로는 먼저 인공지능이 지속가능 성장과 인간 복지를 위해야 한다는 지향점이 강조되었고요. 그런 목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정성 존중,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그리고 기술의 현실성과 안전성 고려, 그리고 개발 운영자의 책무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우 큰 연구개발자 단체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가 지난해 정식 일판 버전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원칙들입니다. 주로 인공지능 크리에이터들에게 윤리와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 설계를 강조하는 지목을 사용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OECD 원칙과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인권 존중, 복지 지향, 투명성, 안전성, 오용 인식과 회피, 창의성을 강조했고요. 데이터 중립성을 강조한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OECD에서 지난해 나온 보고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크게는 윤리와 공정성의 문제, 편향된 아날로그 세계의 데이터가 더 쉽게 퍼지는 디지털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를 비롯해 인권과 민주적 가치의 문제가 다뤄졌고요. 인간의 감정, 판단, 결정,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에 기술의 견실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정책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도록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또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우월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 상공인 간의 기술 격차 문제도 중요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 취약층의 기술 격차 불평등 문제도 다뤄져야 되겠고요. 법률, 규범, 윤리, 노동,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 풀어야 할 전제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은 인공지능이 이전의 ICT와는 다른 고유한 특징 때문에 생깁니다. 공장 로봇과 달리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한 자율지능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 방대한 인간 개인 또는 집단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알고리즘의 결과물이 인간의 감정, 판단, 결정, 행동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인간 노동을 대체하거나 기존 노동의 성격을 바꾼다는 점에서 특히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그 판단 과정을 개발자가 해석하기 힘들 정도의 설명 불가능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제적인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이런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AI4 키프는 유럽의회, 유럽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이해 당사자 대표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원칙이 제시된다 해도 예컨대 투명성 원칙만을 강조할 때 기업 기밀 보호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에서 인공지능 원칙들을 모두 다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어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행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실행안들이 하향 접근, 상향 접근, 그리고 중간 접근이라는 범주로 나눠서 제안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한 14가지 실행 방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하향 접근은 주로 법제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 참여활동 이전에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상향 접근은 널리 알려진 참여의 방식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간 접근 범주를 두어 실행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상향 접근과 중간 접근에 소개된 인공지능 관측소라는 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게 눈에 띄고요. 여러 논의를 종합하면 대체로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지향한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 현실 정책 실행력을 갖춘 OECD 회원국이 승인을 하고 또한 지난해 G20 경제장관 회의에서 OECD 인공지능 원칙과 더불어 인간 중심 인공지능 원칙을 정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 있는 관리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혁신과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인간 중심 인공지능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중시한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혁신과 시민사회의 관계, 시민사회 참여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술 결정론은 기술과 사회가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기술 혁신이 선행하고 이에 따라 사회 변화가 뒤따른다는 식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간의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흐름들, 인공지능 원칙 또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보면 이런 기술 결정론 시각에서 벗어나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 좋은 인공지능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연구 개발을 위해 기술과 사회 간의 많은 상호작용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안전하게 안착하기까지 많은 이해 당사자의 상호작용과 참여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사회와 기술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기술, 법제, 규범, 문화의 상호작용을 거쳐 지속가능한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 곧 거버넌스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그림들은 이런 인식의 틀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기술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혁신이론 모형인데요. 이 발표에서 이 그림을 인용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혁신 기술의 등장과 이행, 안착 과정이 일어나는 기술과 사회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고요. 또한 혁신 과정의 시민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술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어떤 기술이 안착하기까지 혁신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로 상호적으로 연관된 자원들의 상호 의존과 상호작용도 필요합니다. 기술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의 소비 또는 사회적 측면에 있는 기본 문화도 기술의 개발과 안착에 영향을 줍니다. 교육제도, 자본시장, 법률 규제에도 모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기술의 공급 측면뿐 아니라 사용 측면도 통합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기술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혁신은 기술 부문의 혁신이면서 동시에 사회 부문의 혁신과 조율,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에서 왼쪽 그림은 각자의 규범과 가치를 지니며 작동하는 부문들, 즉 여러 레진들이 상호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사회기술 시스템 레진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자 사회의 규범과 가치, 언어가 다르고 산업계의 규범과 가치, 언어가 다르고 시민사회의 규범과 가치, 언어가 다르겠죠. 이런 다양한 레짐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기술 시스템을 이룹니다. 오른쪽은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혁신의 이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 행위자들의 규범, 가치가 마주치고 조율하고 때로는 힘의 관계에 의해 조정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이행합니다. 인공지능 혁신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방향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이끌고 가는 데에는 인공지능 혁신이 인권과 민주적 가치 존중, 투명성, 설명 가능성, 안전성, 책무성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국가 전략은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 중심의 사회 혁신을 달성하는 데 인공지능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혁신 과정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상호작용과 조율을 촉진하는 실질적이고 진지한 정책 모색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표 설정은 적정한가, 자원 배치는 적정한가,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조정 또한 어떻게 이뤄내는가 하는 점은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보면 국가 전략에서 다룬 혁신의 주체, 국민이 혁신의 동반자로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소비자, 사용자, 그리고 시민사회 구성원은 과감한 혁신을 말하는 대목에서 자주 생략됩니다. 국가적인 혁신을 집결하고 총동원하는 대목에서 권리와 가치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 이해 당사자들의 모습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국가 역량 총결집을 강조하는 국가 전략에서는 국민이라는 모호한 주체가 전 국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레토릭 문제인 게 아니라 국가 전략의 구성을 볼 때 혁신 과정에서 시민사회 이해 당사자가 혁신이 어떤 주체로 인식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제 정비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생략된 채 과감한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산업과 기술 중심에 머물지 않도록 하며 혁신의 방향이 공공적 혁신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민사회가 인공지능 혁신에 접근하고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몇 가지 물음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혁신이 국가전략에서 말하듯이 문명사적 변화를 준비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ICT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적 도약의 연속적 혁신인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혁신이 진정으로 문명사적 혁명이라면 말 그대로 시민사회의 참여는 전방위적이어야 하겠습니다. ICT 내부의 혁신이라면 기존 ICT 정책의 연속선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중간일 것이기에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일부 영역에서는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근본적인 잠재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많은 부분은 ICT 내적 발전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인공지능 담론과 뒤섞인 채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 혁신 담론이 적절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일 듯합니다. 인공지능 담론 자체가 다른 무엇에 이용되고 있는지도 걸러내야 하겠고요. 그러면서도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선의 이익이 되는 적정 사용의 길을 유도하고 안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OECD를 비롯해 여러 국제 기구들이 제시하는 인공지능 원칙에 걸맞은 시민사회 주체성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보고서도 국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래서 명목적이기는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설계, 연구개발, 제조, 사용의 단계마다 제기되는 의제들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잘 보이지 않는 연관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당장에 일으키는 이슈와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슈를 충분히 분명하게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정책이나 연구 개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논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의제를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관측소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2018년 전형한 미국 과학기술학자가 네이처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늘 천반양론을 버리고서 흩어지는 틀에 박힌 토론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몰랐던 더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활동의 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쭉 한 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